비행기 안에서 단 90초 만에 응급 상황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또는 좌석 환풍기에서 차가운 공기만 순환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여행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비행기 안의 놀라운 일들, 승무원들이 기내를 유심히 관찰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여행과 지갑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1. 90초 탈출의 시간. 여기 항공사들이 여러분이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생각하길 원하지 않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 1초가 급할 때 모두가 무시하는 그 기내 안전 브리핑이 중요해지죠.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지기 전 정확히 90초의 탈출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도 비상 대피 훈련을 지켜봤는데 경험 많은 베테랑 승무원들도 제 시간에 탈출하는 데 실패했어요. 저희는 기내를 눈을 멀게 하는 연기로 채우고 모든 불을 끄고 무작위로 출구를 막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기어가고 승객들은 공포에 얼어붙었죠. 그런데 이건 단지 훈련이었어요. 제가 본 가장 잊히지 않는 훈련은 야간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비행기 전체를 대피시키는 훈련이었는데 승객의 절반이 출구를 볼 수 없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간단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가까운 비상구까지 좌석 수를 세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단 3초의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면 혼란이 닥쳤을 때 15분 동안 공기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항공사들이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러분이 비상 상황을 생각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저 여러분이 편안히 쉬면서 비싼 간식을 사도록 만들고 싶어 하죠. 이 재활용되는 기내 공기. 머리 위 환풍구에서 나오는 상쾌한 바람이요? 안타깝지만 그건 세 줄 뒤에 앉은 승객이 방금 내쉰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객실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러운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의 절반까지도 기내에서 여러 번 재활용된 공기일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수백 명의 승객이 내뿜는 모든 기침, 재채기, 그리고 숨결이 여러분의 개인 공간을 순환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인 공기질 테스트 중에 저희는 비행기 환기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는 믿기지 않는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헤파 필터가 작동하긴 하지만 기침이 정화되는데 몇 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활용된 세균과 함께 갇히게 되는 셈이죠. 최악의 장소는 바로 머리 위 환풍기 바로 아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채기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뿜어져 나오고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3. 비행기에서 끌려 내려진 의사. 전 세계 여행객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한 의사가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졌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100명 중 거의 모두가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 다오 박사는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승객 강제 퇴거 사건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항공사의 초과 예약 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는 다오 박사가 시카고 오헤어에서 켄터키주 루이빌로 가는 3411편에 탑승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거부하자 공항 보안 요원들은 그를 강제로 끌어내려 통로를 따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몸싸움 도중 그의 얼굴이 팔걸이에 부딪혀 피를 흘렸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져나갔고 충격적인 강제 퇴거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오 박사는 뇌진탕, 코뼈 골절, 치아 상실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유나이트 항공사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항공사는 다오 박사와 비공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4. 승무원은 보안 프로파일러다. 혹시 커피 더 드릴까요? 하고 계속 확인하는 친절한 승무원들을 아시나요? 사실 그들은 그냥 친절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내 모든 승객을 살피는 고도로 훈련된 보안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가벼운 대화, 음료 선호를 물을 때 몸을 기울이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승객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간식을 서빙하는 동안 실제로는 특정 행동 위험 신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 신호냐고요? 과도한 땀 흘림, 비정상적인 눈 맞춤, 옷의 이상한 돌출부, 그리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반응 방식까지도요. 그리고 승무원들끼리 하는 무작위적인 대화처럼 보이는 것도요. 그들은 은밀한 코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수상한 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2001년 파리발 마이애미행 비행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잊히지 않아요. 한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 중에 뭔가 타는 냄새를 맡고 한 남자가 신발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는데 마치 무언가 큰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대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물을 붓고 지원을 요청해서 그를 제압했어요. 그는 연방 요원들이 착륙 후 그를 끌고 갈 때까지 자신이 들킨 줄도 몰랐죠. 이 사건이 바로 공항 보안을 영원히 바꿔놓은 악명 높은 신발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5. 전용 라운지의 신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조용하고 유리문으로 된 라운지 앞을 지나가면서 1등석 승객이나 노련한 비즈니스 여행객만을 위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운지로 들어오라는 표지판도 없고 누가 자격이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멕스 플래티넘 또는 체이스 사파이어, 리저브 같은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라운지 입장은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도, 가입 절차도 필요 없죠. 그냥 카드를 보여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많은 항공사 우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카드나 상위 등급이 없더라도 많은 라운지가 39,000원에서 65,000원 사이의 일일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공항 메인 터미널에서 커피, 샌드위치를 사 먹고 콘센트 찾기 위해 씨름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히 긴 경유 시간이 있을 때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프라이어리티 패스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할인된 라운지 이용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일단 라운지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여행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조용한 좌석, 빠른 와이파이,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무료 음식과 음료까지요. 일부 국제 터미널에는 샤워실이나 수면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은 이런 사실을 굳이 광고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라운지에 있으면 비싼 카페나 기념품 가게에서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6. 부풀려진 비행 시간의 함정. 지난 비행에서 일찍 착륙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사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거대한 심리 게임을 벌이고 있고 여러분은 매번 그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함정의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비행은 정확히 2시간 15분이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여러분에게 3시간짜리 비행이라고 말하죠. 왜냐고요? 그래야 지연이 되더라도 일찍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기발하죠. 여러분의 여행의 지연 시간을 미리 짜 넣는 거예요. 제가 본 가장 노골적인 예시는 이렇습니다. 1시간 반이 일관적으로 걸리던 노선이 2시간 반짜리 비행으로 표기되었어요. 항공사는 몇 달 동안이나 조기 도착을 자랑했죠.
그 사이 승객들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게이트에서 1시간의 인생을 추가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함정은요? 그들이 잘 보이려고 비행시간을 1시간 부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며 꼼짝없이 갇히고 그동안 공항에 돈더대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사들은 승객들이 정시 도착보다 일찍 도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에 시간을 부풀려 넣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시간 잘 지키는 항공사도 비행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더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가장 나쁜 점은 여러분이 이러한 가상의 지연이 포함된 더 높은 티켓 가격을 통해 이 기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나요?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종을 누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는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것을 약속할게요. 7. 비행 중 조종사의 사망. 비행 중 갑자기 사망하는 조종사들. 실제로 비행 중에 사고를 당한 조종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신하거나 심지어 갑자기 사망한 조종사들도 있었고, 항공사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5호편은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을 출발해 보스턴의 로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 중 기장인 마이클 존스턴 기장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한 의료 응급 상황을 겪었고 이후 자연사했으며 아마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부기장은 침착하게 항공관제소의 아메리칸 5호 편입니다.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기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라고 알리고 뉴욕주 시러큐스의 시러큐스 행콕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부기장은 147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운 에어버스 A320을 무사히 착륙시켰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러큐스에서 교체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인계받았고 비행기는 나중에 보스턴으로 계속 이동하여 오후 12시 30분경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압박감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한 부기장의 전문성을 칭찬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조종사의 가족과 동료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행 중 조종사의 의료 응급 상황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이런 사고는 소수 있었으며 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8. 비밀스러운 항공사 블랙리스트. 항공사로부터 탑승 금지 조치를 받는 것이 난폭한 승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일반 여행객들이 비밀스러운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대부분은 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올랐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최상위 등급의 단골 비행기 손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봤어요. 100만 마일을 넘게 이용했고 항상 1등석을 탔으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연된 환승 항공편에 대해 게이트 직원과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예약이 계속 사라지고 좌석 배정이 없어지고 온라인 체크인이 의문스럽게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블랙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너무 크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 한 항공사에 의해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그들의 파트너 항공사에서도 예약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댈러스행 비행기에서 한 부부가 탑승 금지 조치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가 탑승 중에 계속 울었는데 항공사는 그 부부를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공식적인 이해 제기 절차는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통지도 없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비행을 시도할 때마다 일련의 불운한 우연의 일치를 경험하기 시작할 뿐입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적 서류를 통해 내부 문서를 요구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 공항 도난의 위험. 대부분의 공항 직원들은 정직하고 대부분의 미국 교통안전청 요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절도가 일어나고 여행객들이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는 몇 초도 중요합니다. 신발을 벗거나 세면도구를 꺼내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 여러분의 기내 수화물이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근처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작고 귀중한 물건을 훔칠 기회를 줍니다. 위탁 수화물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가방이 카운터 뒤로 사라지면 수화물 관리인, 분류 담당자, 운반 담당자 등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칩니다. 전자제품, 보석류, 고가 장비가 들어있다면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문서화된 사례들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마이애미에서는 미국 교통안전청 요원들이 보안 검색대에서 지갑에서 60만 원을 훔치는 것을 포함하여 승객들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치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운영된 절도 조직의 일부인 수화물 직원들이 여행 가방을 여러 시계, 현금, 향수 등을 가져가다가 붙잡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는 위탁 수화물에서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훔쳐 온라인으로 판매하다가 결국 잡힌 한 수화물 관리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수백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훔쳤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잃어버려도 괜찮은 물건만 위탁 수화물로 붙이세요.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중요한 서류, 그리고 야근 기내 수화물에 보관하세요. 보안 검색대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방이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하는 동안 가방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위탁 수화물에 넣거나 공항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비싼 공항 음식의 함정. 공항 음식이 비싸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러분이 바가지를 쓰고 있는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터미널에서의 식사 비용이 시내에서 고급 저녁 식사에 지불할 비용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공항 내 상점들은 엄청나게 높은 임대료, 모든 직원에 대한 엄격한 신원 조회, 그리고 재료를 보안 검색대를 통해 가져오는 데들은 추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사채업자도 얼굴을 붉힐 만큼의 높은 마진율로 여러분에게 전가됩니다. 작은 생수 한 병에 9,200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내 많은 공항에서는 그게 정상입니다. 간단한 커피는 공항 바깥은 체인점에서보다 20%나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공항은 종종 특정 음식 판매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어 경쟁을 없앱니다. 여러분이 대안 없이 터미널에 갇혀 있으면 그들은 원하는 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공항 바깥은 식당에서는 1,500원 정도 할 기본 버거와 감자튀김에 25,000원 가까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터무니없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한 가족이 JFK 공항에서 생수 4병과 간식을 사면서 39,000원 정도를 예상했어요. 총 금액은 87,000원이 나왔죠. 계산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해발 3만 피트 상공에서 또 다른 일상적인 강도 행위였던 거죠. 항공사들은 이런 가격 폭리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싼 판매 수입의 일부를 항공사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여행 경험에 내장된 또 다른 숨겨진 수수료인 셈이죠. 11. 비행 지연에 대한 진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지연이 날씨나 기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사실이지만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공항 슬롯 시스템이며 항공사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슬롯은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히드로, JFK, LAX 같은 분비는 허브 공항에서는 공간과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슬롯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 슬롯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최고의 슬롯을 가진 항공사들이 보통 제 시간에 운항합니다. 히드로 공항의 영국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많은 주요 슬롯을 보유하고 있어 교통량이 늘어날 때 그들의 항공편이 종종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더 약한 슬롯을 가진 소형 또는 저가 항공사는 때로는 몇 시간 동안 뒤로 밀려납니다. 날씨가 흐름을 방해하거나 활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불균형은 더욱 분명해지고 우선순위는 더 강력한 슬롯 위치를 가진 항공사들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연이 항상 혼잡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항공사들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출발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승객이 탑승한 환승 항공편이 늦어지고 있다면 항공사는 그 고가치 고객들이 환승할 수 있도록 다른 항공기, 종종 일반석 승객으로 가득 찬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활주로에서 거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앉아있고 수익이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질지를 결정합니다. 좌절감을 더하는 것은 항공사들이 보통 항공관제나 운영 문제를 탓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많은 지연이 승객의 시간보다는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12. 숨겨진 수수료의 함정. 놀라운 가격의 항공편을 찾으셨나요? 99,000원짜리 미주 횡단 티켓은 아마 1등석 좌석보다 더 비쌀 것이고 항공사들은 여러분이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지 못할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함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는 99,000원짜리 요금을 보고 지금 예약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수료가 슬롯머신 잭팟이 거꾸로 터지듯 쌓이기 시작합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고 싶으세요? 좌석 선택에 58,000원이 듭니다. 옷을 가져갈 계획이세요? 기내 수화물에 78,000원이 추가됩니다. 온라인이 아닌 공항에서 체크인해야 하나요? 26,000원이 또 추가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항공편을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26만원의 변경 수수료와 운임 차액이 발생합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터무니없는 사례는 이렇습니다. 4명의 가족이 82,000원짜리 올랜도행 티켓을 예약하고 주요 항공사보다 수십만 원을 절약했다고 생각했어요. 체크인을 마칠 때쯤 총 금액은 156만 원이 넘었습니다. 위탁 수화물, 좌석 선택, 그리고 유연성이 모두 포함된 일반 항공사의 정규 티켓은 전부 합해서 1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가장 사악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여러분의 예약 기록과 검색 패턴을 스캔합니다. 만약 그들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금을 먼저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약하는 잦은 출장 여행객들은 때때로 여가 여행객들이 같은 서비스에 지불하는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항공산업은 여러분이 거래를 했다고 느끼게 만들면서도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가능한 모든 돈을 빼내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항공여행을 하우스가 항상 이기는 심리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렴한 항공편을 예약했는데 모든 수수료가 더해져 결국 더 비싸게 지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놀랐던 추가 요금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3. 분실 및 압수된 물건들의 최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되거나 가방이 분실되면 반환되거나 조용히 버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 대부분이 재판매됩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이 물건을 압수하면 그 물건들은 영원히 보관되지 않습니다.
약 30일 후에 상자에 담겨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경매에 붙여집니다. 주머니 칼, 도구, 라이터, 소형 전자제품, 심지어 액체 제한 용량을 초과한 개봉하지 않은 와인병까지 모두 그곳으로 보내집니다. 구매자들은 상자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채 대량 구매에 입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잃어버린 스위스 군용 칼이 누군가에게는 싼 값에 발견한 물건이 되는 거죠. 위탁 수화물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가방이 몇 주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항공사들은 그 가방을 무기한으로 보관하지 않고 분실 수화물 재판매 전문 회사에 팝니다. 가장 큰 회사는 엘라베마주 스코츠버러에 있는 언클레임드 백기지 센터인데 이곳은 항공사들로부터 트럭 한 대 분의 물건을 통째로 구매합니다. 직원들은 모든 것을 꺼내서 깨끗하게 하고 분류한 다음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재판매합니다. 디자이너 의류, 노트북, 카메라, 보석류,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그들의 진열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손실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입니다. 사진첩, 편지 또는 가보가 항공사 시스템을 통과하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판매되기도 합니다. 여행객들에게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장바구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14. 탈수와 혈전의 위험. 목마름과 입술 갈라짐이 비행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순환 고도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비행기 객실은 극도로 건조하며 습도는 10에서 20% 사이를 맴돕니다. 반면 인체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 40%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급격한 탈수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과 기내 압력이 결합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심부정 맥혈전증, DVT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젊고 건강한 승객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에 도달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보도된 사례 중 하나는 2000년 런던에서 긴 비행을 한 후 시드니 공항에서 쓰러진 28살의 엠마 크리스토퍼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기저질환이 없었지만 비행 중에 혈전이 형성되어 대량 폐색전증을 일으켰습니다. 항공사들은 문제를 돕지 않습니다. 항공기 부식을 줄이기 위해 습도를 낮게 유지하고 탈수를 가속화하는 알코올을 여전히 제공합니다. 장거리 비행에 4시간째에 접어들면 혈액의 점도는 이미 증가하고 순환은 느려지며 신체는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차단하여 수분을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항공사들은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수분을 유지하고 자주 움직이며 비행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신체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이해할 책임이 남겨져 있습니다. 15. 비행 중 잠드는 조종사들. 야간 비행 중에 조종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여러분의 잠을 깨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코노미석에서 졸고 있을 때 조종사들도 무단으로 눈을 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 연구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조종사의 거의 절반이 비행 중 조종석에서 잠이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 문서화된 사례에서는 두 조종사가 동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샌디에이고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는 장거리 비행에서 항공관제소와 조종실 간의 연락이 75분 동안 끊긴 사건입니다. 왜냐고요? 두 조종사 모두 개인 노트북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결국 졸았고 144명의 승객을 사실상 무인 항공기에 태운 채 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조종사들이 깨어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 목적지를 150마일이나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출발하는 야간 비행에서 두 조종사 모두 졸았고 조종실 음성 기록기에는
그중 한 명이 10분 동안 코를 고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자동 조종 상태였지만 자동 조종 장치가 모든 상황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상 상황, 심한 날씨 또는 항공교통 충돌이 있었다면 반응할 의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항공사들은 조종사 휴식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스케줄 압박, 여러 시간대, 그리고 직업의 요구사항이라는 현실은 지친 조종사가 누구나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항공사와 승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15가지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90초 탈출의 시간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체계적인 가격 폭리까지 항공산업은 수십 년 동안 승객들을 어둠 속에 가둬왔습니다. 이 비밀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여러분의 여행 중에 이 상황들 중 일부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항공사 공포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